안녕, 뮤비 해석하는 덕후 스코프입니다. 방탄소년단의 피, 땀, 눈물은 97개의 나라와 지역에서 차트 1위를 석권했습니다. 그 기세에 힘입어 일본에서도 새로운 PV가 제작되었는데요. 이번 뮤직비디오는 그동안 방탄소년단이 표현해왔던 세계관이 종합적으로 표현되어 있었고 내용 역시 흥미로웠습니다. 과연 한국 버전과 얼마나 다른지 또 어떻게 같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국이 깨어납니다. 부서지는 빛은 마치 날개가 터져버린 것 같은 전위적인 느낌을 줍니다. 정국이 누워있던 시트에 날개 자국으로 빨간 피가 묻어있는데요. 이는 성장통을 의미합니다. 성장통. 우리는 이 단어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 방탄소년단의 피, 땀, 눈물 한국 버전의 뮤직비디오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 방탄소년단의 피, 땀, 눈물은 소설 데미안을 기반으로 스토리라인이 생성되어 있습니다. 소설 데미안 속 등장인물 싱클레어는 성장통을 겪는 주요 인물로 나오고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성장통을 깨닫게 해주는 존재로 나옵니다. 방탄소년단의 화양연화, 윙즈 뮤직비디오 시리즈에서 방탄소년단 모든 멤버는 싱클레어인 동시에 데미안으로서 묘사됩니다. 아직 청춘에 머무르고 있기도 하고 성숙의 길을 알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 소설 데미안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The bird fights its way out of the egg. The egg is the world. Who would be born must first destroy a world. The bird flies to God. That God's name is Abraxas. 여기서 새는 사람을, 알은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던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새가 신에게 날아가는 것은 성숙의 길을 의미하죠. 신의 이름이 아브락사스인 것은 누구에게는 악마이자 누구에게는 신으로 여겨지는 것처럼 성숙이라는 것은 밝은 아침 같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둡고 음습한 밤과 같은 타락한 면 또한 지니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세계를 부수고 한 차례 성숙하는 모습을 그려낸 이 뮤직비디오 치, 아세, 나미다는 한국 피, 땀, 눈물과 닮아 있었습니다. 날개가 돋아나오는 자리에 묻어있는 핏자국은 한국 피, 땀, 눈물 뮤직비디오에서 등 뒤에 잔인하게 살갗이 갈라지며 피가 돋아나오는 비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또 정국이 누워있는 장면은 화양연화 프롤로그에서 비가 매트리스에 누워있던 모습과도 비슷한데요. 이 장면은 비가 다시 청춘에 머무르기 위해 잠에 빠져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치, 아세, 나미다의 이 장면 역시 정국이 아직까지는 청춘에 머무르고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아직 잠에서 다 깨지 못한 것처럼 눈을 감은 채 일어나죠. 정국은 이제 막 성장통을 겪으며 성숙하려 하고 있습니다. 비는 모두 멈춰있는 공간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파이어 뮤직비디오까지 청춘이라는 순간을 벗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머무르고 싶어 했습니다. 마치 모두가 멈춰있는 이 공간처럼 말이죠. 비가 혼자 잠에서 막 깬 것처럼 머리를 털며 벗어나는 모습은 이전 방탄소년단의 화양연화 프롤로그 뮤직비디오에서도 만나볼 수 있었던 것처럼 비가 첫 배경인 수영장, 청춘을 나타내는 공간에서 성숙을 의미하는 더 큰 공간인 바다로 뛰어드는 모습과 같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마치 런 뮤직비디오에서 영원한 청춘을 나타내는 공간에 의문점을 느끼고 진을 자꾸만 괴롭히던 모습 같습니다. 비가 서서히 청춘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죠. 이 그림은 피테르 브레헬의 배반한 천사의 추락이라는 작품입니다. 소설 데미안 속 성숙한다는 개념은 세계의 어두운 면을 깨닫는다는 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방탄소년단은 좀 더 쉽게 타락한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진은 이전 피, 땀, 눈물 뮤직비디오에서 그랬던 것처럼 배반한 천사의 추락을 보고서 타천사를 마주합니다. 성숙하기 위한 세계의 일부분을 보고 있죠. 한국 버전의 피, 땀, 눈물 뮤직비디오에서는 그 과정을 비가 도와주었는데요. 비는 진의 눈을 새롭게 뜨게 해 타천사를 마주볼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슈가가 지민의 눈을 가렸다가 뜨게 해줍니다. 한국의 피, 땀, 눈물 뮤직비디오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지민의 손을 이끌고 나갔던 이 장면처럼 지민은 푸른색의 방 안에 있습니다. 이 방의 뒤쪽에 있는 숲 모형은 이전 쇼트필름 라이에서 나타난 숲이자 풀꽃 수목원의 한 부분을 옮겨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새들이 목적지로 삼는 숲, 수목원이 그림으로만 그려져 있거나 유리장 안에 갇혀 있는 것은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진정으로 숲, 그러니까 성숙으로 향하고 있지 못한 모습입니다. 지민은 아직 성숙으로 향하는 길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슈가는 두려워하는 지민이 세계의 어두운 면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눈을 뜨게 된 지민은 어두운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죠. 하지만 지민만이 어두운 통로를 나아가고 슈가는 남아있습니다. 슈가가 남아있는 이유는 이전 쇼트필름 First Love에서도 그랬듯이 슈가는 순수하게 음악을 열망하고 사랑했던 자신의 첫사랑과도 같은 청춘의 감성이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슈가의 뒤에 피아노가 있고 슈가가 있는 공간이 다시 지민이 있던 청춘에 멈춰있는 공간으로 바뀌어서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이 세상의 어두운 면을 마주하는 것을 도울 수는 있지만 정작 자신의 경우에는 두려워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슈가의 모습입니다. 랩몬스터는 정국에게 술을 권합니다. 각자의 자세를 살펴보면 랩몬스터는 손 윗사람을 나타내듯 편한 자세를 취하고 있고 정국은 손 아랫사람처럼 공손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화면 역시 중간을 기준으로 왼쪽은 안정적인 실제 주거 공간을, 오른쪽은 주거 공간으로는 약간 불안한 모텔이 보이고 있습니다. 왼쪽은 성숙, 오른쪽은 청춘을 나타냅니다. 자,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요. 정국의 쇼트필름 비긴에서 그의 왼쪽 눈은 청춘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 상처가 생기면서 성숙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국을 기준으로 그의 왼쪽 눈은 청춘을, 오른쪽 눈은 성숙을 나타낸다고 했죠. 자, 우리가 볼 때 기준으로 왼쪽은 성숙, 오른쪽은 청춘이겠죠? 랩몬스터는 이미 성숙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랩몬스터는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는 방탄소년단의 나머지 멤버들과 함께 성숙의 길에 접어들기 위해서 술을 먹입니다. 술의 이름은 압생트. 초록색의 이 술은 중독, 정신착란, 시각장애 등을 초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근거는 없다고 하고 현재 판매되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초록색이라는 오묘한 빛깔, 그리고 불행한 삶을 살다 떠난 예술가들이 즐겼다는 이야기가 소설 데미안에서 싱클레어가 겪은 성장통에 대한 몽롱한 묘사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성장통을 표현한 술을 정국이 강제적으로 마시게 합니다. 지민은 사과를 베어물고 있습니다. 마치 금단의 열매를 베어무는 아담과 이브 같은데요. 이 장면은 유명한 해당 이야기처럼 유혹, 죄 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타락한다는 것으로 이 역시 성숙해가는 지민의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지민은 이전에 그가 있던 공간에서 사과를 베어 물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 베어 물면서 확실하게 타락의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민은 베어 무는 것에 멈추지 않고 아예 사과를 갈아버립니다. 사과가 갈리는 모습이 잔인하게 보이는 이 연출과 함께 정국 역시 더욱 타락에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 술을 들이킨 정국, 그의 세계에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한데 섞여 들어갑니다. 그처럼 세계가 뒤섞이는 과정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이 한 명 더 보이는데요. 진입니다. 진 역시 이전 뮤직비디오에서 꾸준히 성숙하기를 거부했던 모습 그대로 성장통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성장통의 아픔을 겪던 정국은 그를 타락으로 이끄는 초록색 술, 압생트를 토해냅니다. 그러나 이미 새빨간 피와 압생트는 섞여버리고 맙니다. 피는 빨간색이죠. 때문에 여기서의 빨간색은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피를 나타냅니다. 그곳에 섞여 들어가는 초록색 액체, 압생트는 타락이죠. 청춘이라는 하나의 세계, 알이 부서지는 경험을 하게 된 정국은 그의 아픔을 걱정하는 슈가를 거칠게 밀어냅니다. 슈가가 정국의 아픔을 걱정해주는 이유는 그 역시 자신의 세계가 부서지는 일을 두려워하기 때문인데요. 그는 실제로 쇼트필름 First Love에서 그의 소중한 세계가 부서지는 경험을 합니다.
음악에 대한 순수한 열망이 부서졌죠. 결국 정국은 그 고통에 쓰러지고 맙니다. 자이였든 타이였든 먼저 성숙, 타락의 길로 접어든 정국과 지민. 이 둘은 비 역시 성숙의 고통, 성장통을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 비를 단단히 잡습니다. 비에게 성장통의 고통을 알게 해주는 것은 제이홉. 제이홉은 모성에서 벗어나는 장면을 쇼트필름 마마에서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그처럼 비 역시 어른, 아버지라는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억압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제이홉이 그에게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화살이 날아간 곳에 빨간 피와 초록 피가 흐릅니다. 비 역시 그 안에 타락의 피가, 성숙의 과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진은 비를 마구 구타합니다. 그러다가 한마디 합니다. 미안해. 비를 폭력과 억압으로 제압하려는 진의 행동은 마치 비의 아버지 같기 때문입니다. 비의 아버지는 이전 방탄소년단의 뮤직비디오에서 그랬듯 비를 억압하는 감옥 같은 존재입니다. 비는 이번에는 참지 않고 진에게 달려듭니다. 마치 아버지에게 그랬던 것처럼. 진, 그리고 아버지는 비에게 초자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어렵지만 초자아라는 것은 정신분석학파의 창시자 프로이트가 마치 검문관 같다고 표현한 것으로 무의식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이래선 안 돼, 저래선 안 돼 하며 개인의 자아를 억압하는 기능을 뜻합니다. 이런 기능을 하는 초자아는 부모의 윤리적 태도를 통해 형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는 비의 자아를 통제하려는 경찰관에게서 자신의 아버지와 닮아있는 점을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비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태도는 너무나도 억압적이고 잔혹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비의 내면의 초자아 형성은커녕 그의 자아 그 자체가 그대로 머문 채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비는 이런 비정상적인 초자아 형성에 도전했고 아버지를 살해했습니다. 결국 비에게 형성될 뻔했던 비정상적인 초자아 형성은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이번에도 폭력으로 비의 자아를 억압하려고 하는 진. 비는 병을 부수고 아버지를 찌른 것처럼 병으로 진을 내려칩니다. 진은 왜 비를 억압하려 했을까요? 그때 나한테 왜 그랬어? 랩몬스터, 그리고 정국의 세계가 깨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숙의 길로 들어선 그들과 달리 비는 계속해서 자신의 세계에 흠집을 내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찌른 죄의식이 그를 엇나가게 하고 정상적인 초자아가 없는 자아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베일에 쌓인 비의 모습은 이전 한국 피, 땀, 눈물 뮤직비디오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비가 알을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곳곳에 천이 쳐진 이 공간 역시 비를 감싸고 있는 알을 의미합니다. 비는 천을 지나 뒷문으로 나갑니다. 비 역시 알의 바깥 세계를 마주합니다. 다른 방탄소년단 멤버들과는 다르게 길에서 좀 더 헤매었던 그는 런 뮤직비디오에서 열차에 오르지 못했고 봄날 뮤직비디오에서도 다른 멤버보다 느리게 열차에 합류하게 되었죠. 비는 한동안 혼란을 겪었지만 성숙으로 나아가는 또 다른 길을 발견했습니다. 배반한 천사의 타락이라는 그림 아래 춤을 추는 방탄소년단. 저마다의 성숙의 길에 접어든 모습입니다. 또 무언가 폭발하는 모습, 균열이 간 모습 등은 알을 깨고 나오는 새의 모습 같습니다. 지민은 복도를 달려 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이 복도는 마치 마지막 쇼트필름인 어웨이크의 배경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은 진이 있던 방의 문과 비슷하게 생겼네요. 어웨이크 쇼트필름처럼 알을 깨고 나가기 위해 문에 상처를 입혔던 모습은 없지만 이번에는 밖에서 성숙해가던 지민이 벌컥 문을 열어 젖힙니다. 밖에서 들어온 지민은 세상의 어두운 면을 알게 된 지민. 안에 있는 지민은 아직 순수한 면밖에 모르는 지민입니다. 인간이 자신이 몰랐던 내면의 타락한 면을 알게 되는 순간, 인간은 혼란과 고민 속에 자신의 타락한 면을 밀어내기도 하고 기존의 자아에 통합하는 과정을 겪기도 합니다. 이 장면은 그 순간의 충격, 혼란, 통합 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슈가가 눈을 가리는 이유는 앞서 정국의 상태를 걱정했던 것처럼 아직 성숙하지 못했던 인간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타락한 내면을 마주하는 것에서 겪을 고통을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청춘을 나타내는 달콤한 사탕으로 여전히 자신을 달래고 있던 랩몬스터. 그 사탕이 사실은 담배라는 것을 알고 있는 진이 라이터를 건넵니다. 준이 형. 오랜만이다. 그는 성숙의 길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마주했었습니다. 다만 이전 화양연화 뮤직비디오에서도 이후 봄날 뮤직비디오에서도 그랬듯이 그 성숙의 길로 접어들고 싶지 않을 뿐이죠. 그는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 길로 들어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멤버들 역시 성숙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역시 가지고 있었습니다. 뷔를 때린 이유는 뷔의 비정상적인 초자아를 지속시켜서 그가 영원히 성숙의 길로 접어들지 못하도록 하려 했기 때문이죠. 뷔를 억압시키면 뷔는 영원히 제대로 성숙한 자아를 형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행위는 뷔의 아버지와 같은 폭력일 뿐입니다. 진은 그런 자신의 욕망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해. 그렇게까지 무모했던 진이 이제는 성숙의 길로 접어드는 길을 접하게 됩니다. 이 자동차를 타고 나아가게 되면 성숙이라는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랩몬스터가 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있던 이유는 이처럼 성숙의 길로 접어드는 사람들에게 연료를 넣어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랩몬스터는 때로는 직접적인 방식으로, 때로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청춘에만 머무르려 했던 새들, 방탄소년단이 성숙하는 것을 돕고 있었습니다. 리플렉션에서 성숙의 길에 접어들다가도 아직 그 길로 접어들지 못한 뷔의 전화를 받기 위해 한 걸음에 달려간 것처럼 말이죠. 자신의 어두운 내면을 발견하고 세계의 타락한 면을 맞이하면서 성숙의 길로 접어드는 방탄소년단. 알은 깨지고 자신의 세계는 균열해 갑니다. 청춘, 화양연화의 꽃이 피어나던 왼쪽 가슴은 구멍이 나 있으며 알을 직접 부숴버린 손에는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얻은 것은 상처만이 아닙니다. 새로운 출구, 알 밖의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방탄소년단. 뷔는 뒷구멍으로 빠져나간 길에서 하늘을 마주보고 진은 구멍난 가슴에서 더 넓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이처럼 방탄소년단은 성장통을 통해 아픔을 겪고 또 그 아픔 뒤에 새로운 날들, 성숙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로 정말로 기획, 제작 중에 많은 대화가 오고 갔을 뮤직비디오 치 아세 남이다. 방탄소년단의 일본에서의 활약을 기대해보며 한 번 더 뮤직비디오 그리고 음악을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제 해석이 흥미로웠거나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뮤비 해석하는 덕후 스코프였습니다.